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뜨거웠던 시장 열기를 경기 침체 우려가 한풀 꺾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폭은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놈물 CPI가 여전하게 높게 나온 가운데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첫 매도 리포트가 등장했던 에코프로는 오늘도 큰 변동성으로 주가가 출렁거렸는데요. LG화학과 LNF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2차 전지주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흐름에 잘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1분기 호실적에 주목을 받는 가운데 또 미국의 암흑해가 다가오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숨고르기 국면에서 담아야 할 차기 주도 섹터와 종목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최수창 파트너. 최수창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 호황이 지속되면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도 반등 중으로 신고가 가능성에 대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중국발 뉴스까지 나오면서 이 건설기계들 시세를 좀 받았습니다.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시장은 하루 종일 에코프로의 변동성에 취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바이오의 대장주의 움직임도 최근 시장의 수급적인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견고한 그런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종목들을 좀 바라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가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랠리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실적 훈풍이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연속성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조윤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미약품입니다. 앞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에서 한미약품은 대형 제약사 중에 가장 크고 그리고 임상이 가장 많이 진행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제약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미국 암흑에서도 무려 7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결과치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도 한미약품은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열리는 암학회인 만큼 파이프라인의 개수의 발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내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암 연구학회를 앞두고 주목을 받는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로봇과 전장 또 2차 전지까지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는 LG 그룹주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학회 먼저 보시죠.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미국 암 연구학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석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개발 중인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글로벌 무대에서 소개를 하고 또 기술 수출의 기회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여 기업들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바이오 섹터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 암학회 일정이 추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그룹주로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도 함께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LG전자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지주사 LG의 영국계 펀드 3대 주주 등극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전장 부품을 앞세운 LG전자의 M&A 이슈도 부각이 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광저우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LG디스플레이가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연이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LG그룹주 앞으로의 향방을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암학회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AICR 2023 미국의 암 연구학회에 참가하는 주요 기업들의 면면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일부 열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록이나 병용 투여 등의 이제 연구 발표를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센터장께서도 이제 짚어주셨죠. 한미약품이죠. 면역항암제 이제 인터루킨의 효능 결과와 7개의 항암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기로 이렇게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 항암제 쪽으로는 이제 레고캠바이오와 지노맨 컴퍼니 등이 이제 연구 발표를 앞두고 있고 네오 이뮨텍과 매드팩토가 이제 병용 투여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골 손님으로 이중항체 관련돼서 ABL 바이오가 있고요. 비소세포 폐암 쪽에 이제 에이비온, 또 진단 관련돼서 젠큐릭스, 표적 항암제 관련돼서 제일약품 등이 이제 다양한 연구와 이제 임상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 제가 내여주로도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AI와 접목된 그런 연구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과연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나오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학회가 다가오면 참가하는 기업들이 시세를 조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회에서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을 소개를 하고 뭐 애로나 이제 수출의 기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동안 좀 많았나요, 차장님? 흔치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AA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이제 취지가 전임상과 일상 단계에서 연구 결과나 임상 실험 결과를 주로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회의 장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와 이제 병용 투여되는 그런 물질들이 어느 정도 유효성에 있는지 뭐 이 정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발표나 임상 실험 결과를 브리핑한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뭐 기술 수출이 나온다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로 좀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엔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이 좀 들고요. 역시 이제 전임상과 일상인 만큼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더라도 금액도 2조 이하의 이제 중소형 그런 계약의 경우가 몇몇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이제 그런 기술 수출이 나온 경우는 많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저는 지금 발표를 통해서 좀 관심을 받고 이때 6월에 있을 이제 임상종합학회가 있죠. 아스코라고 하는 임상종합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 수출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AACR 그러니까 이번에 있을 거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가고 역시 이제 6월에 있을 만한 이제 그 학회에서 관심을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조금 관심도를 좀 좁혀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시장에 한번 기술을 발표를 하고 이제 6월 달에 열리는 아스코에서 애로를 조금 더 노려보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앞서서 이제 오마주에서도 정리를 해주신 한미약품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을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무려 7개의 파이프라인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회 전후로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해서 봐야 할 모멘텀에 대해서 조윤석 센터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저희가 익히 봐왔지만 기술 수출을 가장 큰 대형 건수로 진행을 했던 업체죠. 그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선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품목이 약 2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MSD 기수출된 파이프라인이죠. 바로 내시 치료제로 되어 있는 성분명은 에피노페크 듀타이드입니다. 이 결과가 지금 발표될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내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내시 치료제는 사실상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1등 혹은 2등으로도 내시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큰 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결과가 발표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가장 임상에 앞서 있는 약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그런 약이 있었는데요. 그 약이 이제 3상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약과 동일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헤드투헤드 임상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약이 더 좋은지 한미약품의 약이 더 좋은지 직접적으로 자신 있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약물보다 혹은 좀 더 좋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반응은 매우 뜨거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약들은 당뇨약을 쓰게 되면서 네. 그것들이 적용증으로 비만 쪽에도 사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GLP-1 계열의 에피글레네타이드라는 성분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뇨병에서 그런 임상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당뇨병과 비만은 굉장히 유사한 그 적용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만약으로 다시 한번 진입하시게 될 때는 추가적으로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번에 7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의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데이터 관심사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분야를 또 짚어주셨는데 당뇨와 이제 비만, 인슐린을 좀 다스려야 하고 지금 인간이 아직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또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또 항암 쪽도 그렇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인간이 약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 유도탄 항암제로 불리는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ADC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무려 9조 원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 정경민 차장님께서 내어주로 그 ADC 분야에서는 국내 강자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다라고 좀 꼽아주신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ADC와 관련해서도 주목해볼 이슈 그리고 기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주된 이슈 중 하나가 ADC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좀 9조 원대인데 연간 평균 앞으로 10년 동안 25%씩 그러면 거의 한 3, 4년마다 그 2배씩 커지는 그런 시장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ADC가 뭐냐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오캠 바이오나 알테오젠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대략적으로 좀 이해는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미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수십 조의 가치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들도 일본과 미국에 이렇게 좀 나타났기 때문에 관심을 높여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암 연구학회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는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된 첫 행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암 사망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목표가 같이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암 진단 기업들도 관심을 높여갈 만한 이제 그런 이슈는 잡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기업으로는 젠큐릭스 정도 연결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천랩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CJ 바이오사이언스로 이름을 네. 바꿨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루닛 그리고 전임상과 일상에 특화된 이제 그런 특징적이 있는 보로노이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해 볼 만한 좀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또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 종료 후에 과연 이제 이 정도의 주가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ADC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서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6월까지 임상 조향학회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ADC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뉴스가 좀 떴더라고요. 이 시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빠르게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차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ADC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도 셀트리온 그리고 글로벌적인 제약사들도 다들 참여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관심 있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호실적 기대감의 연일 상승 랠리를 지금 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암학회 일정까지 다가오면서 이제는 시장의 수급이 바이오주로 정말 옮겨가는 것인가 이제 제2의 2차 전지가 바이오가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미국의 암학회가 그동안 조금 쉬었던 바이오주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조윤석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제약 부분하고 바이오테크 부분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희도 알고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아까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모멘텀이 끝나게 되면 과연 몇 개의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업이 남아있을 것인가 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대장주인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한미약품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그 현금을 가지고 충분히 R&D 투자해서 향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약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국내 상대적으로 작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량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 2년
정도의 현금이 소진이 되면 또다시 증자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좀 빠르게 라이센싱 아웃을 하게 되면서 마일스톤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업프론트를 받게 되게 되면서 회사의 존속 가치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오텍과 이런 제약사 그리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공고한 위치를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조금 바뀌어가는 부분이 글로벌하게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바이오텍 그리고 일반적인 큰 빅파마들의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특히 바이오테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벌어들였었죠. 이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드디어 시장에 뿌려가면서 각종 M&A라든지 라이센싱 아웃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용세가 국내 여러 가지 바이오텍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재무 안정성도 따라야 되고 실적도 꾸준하게 이제 찍어가야지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 암마켓 관련해서 저희가 이와 이제 더불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센터장님. 네, 저는 지노맨 컴퍼니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네,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기존의 것보다 조금 새로운 방식이죠.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균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약을 만들어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단연 탑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파이프가 있겠지만 이번에 소개가 되는 파이프가 바로 GN001이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건데요. 이 부분은 바로 위암이나 담도암에 적용되는 지금 약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바베인시아와 키트로다 병용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런 병용 데이터가 지노맨 컴퍼니의 분명히 주가 드라이버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번에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승인을 받는 날짜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4월 26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그날 FDA에서 승인이 되게 된다면 지노맨 컴퍼니를 비롯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업체에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레스 테라피틱스의 그 승인권으로 그 뒤에 또 후폭풍이 불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주셨고, 정경민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하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런 종목 계속해서 좀 이어서 레고캠 바이오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6월까지 좀 이어서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게 이제 탑픽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 차의 픽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정말 바닥에 오랫동안 누워 있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과 MOU를 좀 체결을 하면서 좀 본계약을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서 8만 원 초반인데 사실 이 종목 한 9만 원 간다 그래서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네. 그래도 워낙 오래 좀 행보를 했고, 그리고 여러 더 이상 또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저는 단편적인 이제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한 5월, 6월까지 좀 놓고 봤을 때 이 두 종목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LG그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주사 LG 소식부터 좀 보면 계속해서 상승을 4거래일 동안 이어오다가 오늘 이제 꺾였습니다. 이제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3대 주주 등극 소식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좀 부각 중인데, 이거 좀 주주들에게 좀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센터장께서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우선 행동주의 펀드가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행방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과거의 이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주가에 큰 파괴력을 갖는 행동주의 펀드는 아니었다. 우선 처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투자 목적도 그 단순 투자가 아니고 일반 투자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환기를 좀 불러오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지분 구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현 회장과 그리고 지금 지분 구조를 벌이고 있는 그 나머지 식구들의 지분 그 싸움은 사실상 거의 지금 현 경영진이 상당히 좀 유리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분 싸움이 나게 되려면 그 외적, 그러니까 국내에서 쪽이 아니죠. 해외 쪽에서 여러 가지 백기사라든지 이런 편을 드는 펀드들이 다양하게 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상당 부분 좀 제한이 돼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경영권 싸움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슈는
너무너무 커질 수가 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LG 하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LG전자를 꼭 짚고 가야 하는데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생활 가전 사업이 선전을 또 하고 있는 데다가 전장 부품으로 지금 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1분기 이제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추월한 영업이익을 또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 대한 전망도 지금 밝죠. 특히 전장 사업 호조세 주목을 받고 있고 뭐 LG전자, 뭐 애플카 이슈도 있고 늘 뭐 타이어 하나만 있어도 지금 뭐 차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정경민 차장께서는 이 성장세 추이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네, 뭐 역시 경쟁력이라고 하면 짚어주셨듯이 타이어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네. 기술이 있는 거죠. 모터부터 뭐 대시보드에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최근에 이제 자동차의 인테리어와 또 아우테리어 다 봤을 때 굉장히 좀 확실한 강점은 좀 있어 보이고요. 이 성장세를 뭐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내놓은 가이던스를 이제 조금 참고를 해봤었는데, 요 이제 전장 부분으로 좀 한정을 좀 시켜보면 이제 올해 10조 4천억 정도의 매출액과 2,900억의 영업이익을 추정치로 좀 내놨습니다. 이것은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대의 성장성을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또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육박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2년 연속 70%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스스로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수치를 좀 내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제 가전제품에 뭐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좀 가능해지는 것 같고, 역시 이제 전기차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저전력 고효율의 이런 전장 제품 수요도 좀 커지면서 뭐 저는 100조 매출에 5조대 영업이익도 뭐 저는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 내후년 정도라면 충분히 이 정도 실적단으로 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다소 좀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정도만 어느 정도 전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을 좀 입증해주는 수치가 좀 나온다면 확실히 달라지는 멀티플을 적용받으면서 20만 원대를 다시금 훌쩍 넘어서는 주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가에 또 M&A 행보가 있잖아요. 뭐 LG전자가 이제 개별 사업부별로 인수합병 전문가를 물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주가는 뭐 20만 원 이제 넘어선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사실 여기는 시장에서 말이 좀 많습니다. 좀 엇갈리는 말이 많은데 네. 이제 뭐 결론적으로 보면 범 LG 모터스로의 확장성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쪽도 있고, 아니면 현재 이 고객사 니즈에 맞도록 약간 이제 기계 쪽, 메커니컬한 쪽으로의 어떤 전문가를 좀 이렇게 영입을 하고 있고 관련된 사업체들도 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M&A 자체가 단기적으로 뭔가 LG전자의 큰 그런 실적 보탬이 좀 된다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실적을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순이익이 2조 5천억, 내년이 3조 2천억 정도의 이 순이익 가이던스를 좀 본다고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시가총액 19조 정도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저는 뭐 단순히 PER 한 10배 정도만 가정을 해봐도 뭐 단기적으로 한 25조,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한 35조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은 뭐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M&A에 대한 그런 행보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장 쪽의 성장성을 좀 짚어주셨고, 오늘 이제 LG그룹주 가운데서 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단연코 이제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광저우 공장을 찾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이제 7% 정도 올랐고 다소 좀 반납을 하면서 5%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최근에 OLED 중심으로 성장성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전망을 센터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LG 그룹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죠. 특히 OLED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LCD 사업에 편중돼 있던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을 했었지만 OLED 사업이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LCD 사업의 손해분을 지금 만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LCD 사업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없는 사업이죠. 중국에서 워낙 헤게모니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 결정권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상당히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밤에 시진핑의 방문,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가 또 한번 됐었죠.
삼성전자에서 대형 OLED 라인입니다. 공급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LG 디스플레이의 현금 흐름을 상당 부분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대형 OLED TV가 확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이 뛰어들게 되면서 OLED TV의 전반적인 성장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삼성과의 거래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LG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OLED TV에서도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LCD 쪽에서의 기대감을 조금 버리고 삼성 쪽에 이런 기대감이 있는 뉴스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아픈 손가락을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애플 카메라 모듈이 이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LG 이노텍. 오랫동안 애플로 인한 좀 스크래치 이후로 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는데 이제는 전장용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를 하겠다. 애플 의존도 좀 낮추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이 아픈 손가락의 올해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센터장님? 네, LG 이노텍이 아픈 손가락이지만 그래도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이죠. 네. 그렇게 표현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LG 이노텍의 영광은 지금도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에 진입을 하고 더군다나 애플에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 대부분의 고급형 제품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품질이라든지 기술력 부분 그리고 고객과의 이런 파트너십은 아주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애플에서 어떤 카메라 제품이 나오게 될지는 몰라도 그 부분의 대부분을 LG 이노텍이 선도적으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애플 아이폰에도 카메라 부분이 일부 달라지게 되죠. 바로 폴디드 줌이 확정이 되게 돼 있는데요. 비록 한 모델이지만 이 모델 부분을 LG 이노텍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죠. 전장용 부품 지금 겨우 매출 부분의 10%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전장용 부품의 성장성은 아까 전에 LG전자 차장님이 설명해 준 대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매출 볼륨 중에서 적어도 이 성장 속도가 유지가 된다면 20% 30%까지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지금은 아픈 손가락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부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LG그룹 가운데서 사실 LG 엔솔과 LG 화학이 먼저 좀 출발을 했는데 2차 전지를 그동안 이제 많이 다뤄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이 LG 화학과 LG 엔솔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LG 그룹주 가운데서 현재 가장 매력 있다 좀 탑픽 종목 정경민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저는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네, 저는 일단 다 좋고 안 좋은 쪽은 이제 기초 소재죠. 근데 기초 소재가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서 그렇지 별도 기준으로 LG 화학 작년 실적 보시면은 순이익 3조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화학 쪽도 그렇게 나쁜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높은 유가와 이제 불경기에 경기 민감 종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2차 전지의 성장성과 좀 상충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기초 소재 악재가 모두 거의 이제 반영된 이런 상황에서 네. 조금만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저번에도 100만 화학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혹자는 1,000만 원까지도 보시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는 올해는 LG화학의 2차 전지 성장성과 기초 소재 쪽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으로 100만 원을 다시 두드리는 네. 모습이 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업까지 좀 돌아서는 또 LG화학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 또 LG그룹주 전체적으로 진단을 좀 받아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를 통해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림통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건자재 종합 전문 기업입니다. 4거래 연속 하락 흐름 가져가고 있었는데 오늘도 1% 하락을 했지만 분위기 반전 시도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큰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JR 글로벌 리츠가 7.6%, 참 엔지니어링이 4.4%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지주 회사 격인 한국엔 컴퍼니가 3거래 연속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1%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그 분위기 이어가면서 4%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데이터 보안 관련주인 파수가 9.6% 상승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예림당이 8%, 그리고 스타플렉스, 5개 광고물의 플렉스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시간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8%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EN플러스가 2.5% 밀리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수차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8% 상승을 했지만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2% 하락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성안이 합성섬유 교직물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거래 상승하면서 오늘 17% 급등이 나왔지만 시간에서는 1.6% 밀리면서 2,39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섹토피아가 4.7% 밀리면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연구자석의 분말을 생산하는 업체로 오늘 10%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시간에서는 4.7% 가장 크게 밀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네오팩트가 4.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만나고 왔고요. 이제는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또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 투자 기회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최수창 파트너 두산밥켓, 정경민 차장 디오, 그리고 조윤석 PB센터장 라운텍까지 모셨습니다. 최수창 파트너의 두산밥켓부터 볼까요? 1분기 이제 실적 기대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도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달려가고 있는데 기대치 좀 더 높여볼까요? 기대치를 상당히 높여도 좋지 상당히, 않을까. 네.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관건이 아니라 전년도 실적을 보면 현재 주가는 못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올라와 있어도 부담이 덜한데 지금 전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를 넘었거든요.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전전년도를 비교하면 거의 뭐 100% 가깝게 최근에 들어서 상승했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재무 상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더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고 1분기에도 지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된다는 것이 뭐 시장의 평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프라이즈할까요? 두산밥켓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되자마자 인프라 투자 얘기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에 기억나는 게 아주 낡은 어디 다리 밑에서 저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담화문을 발표한 적. 그때 이제 인프라 투자법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작년에 IRA법 나오고 뭐 기후 대응법 나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도체법까지 이 모든 것들이 미국 내의 투자거든요. 미국 내 단순 투자가 아니라 건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법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지금 건설 시장이 굉장히 호황입니다. 2027년인가요? 그 기점으로 봤을 때 뭐 60조 원 시장이 북미 시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매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보여준다고 하고. 그럼 두산밥켓은 북미 시장에서의 중소형 건설기계 장비의 넘버원입니다. 점유율이 뭐 거의 90% 육박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크레인이나 큰 중장비들이 토목공사 할 때 많이 보죠. 근데 미국은 그 주택 시장에서도 그런 중소형 건설 장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랑 좀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소형 건설 기계 장비들의 수요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적으로 미국에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고 있는 이 법안들의 우리가 IRA법 합하면 2차 전지주가 수혜였습니다만 사실상 건설 기계 장비도 최대 수혜주다. 그런 점에 있어서 두산밥켓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두산밥켓에 이번에 중국에서도 뭐 인프라 투자 얘기 나요. 근데 네. 중국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업황 바스켓에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두산밥켓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차트를 보시면 이게 숫자가 좀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영업이익을 이렇게 직접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2020년도에 4천억, 21년도에 6천억인데 전년도에 1조가 넘었으니까요. 와. 근데 주가는 지금 2021년도 최고점에 도달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보여지고 기술적으로는 4만 원의 이탈 자리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짧게는 54,000원, 길게는 전고점 넘는 6만 원까지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1년 5월에 59,400원이 네. 이제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 이제 뭐 건설기계나 진성TC나 대창단조나 다 같이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가는 두산밥켓을 좀 짚어주셨고,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께서 가지고 오신 디오 이제 치과 임플란트 종목이죠. 이미 뭐 3월부터 사실 우상향하면서 지금 50% 정도 좀 올랐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멀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역시? 네, 역시 이제 수급과 실적, 밸류 모든 조건이 좀 맞아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과거 실적의 회복 이거를 좀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과 멀티플의 그런 복귀 그리고 요즘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로 인한 이제 수급적인 기대감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는 이제 기술력이 확고한 이제 중견 임플란트 기업인데요. 역시 이제 작년에 좀 결손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저 효과를 제대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된 것 같고 1분기 실적을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101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비 대비 뭐 90% 이상 이렇게 좀 회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제대로 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의 많은 임플란트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차별되는 게 북미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유통망도 확보를 했고 네. 국내에서도 20% 가까운 이제 그런 매출 성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어떤 회복이 굉장히 좀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3조짜리 오스템 임플란트가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좀 비유를 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앵커 같은 분 3명이 탈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수급 효과는 수급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한테 수급 효과가 굉장히 좀 클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비어 있는 ETF나 또 펀드들 이런 테마 펀드들의 선제적인 그런 매수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디오가 이제 과거에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왔고 순이익은 200억대 후반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시가총액이 한 8천억대까지 이렇게 좀 갔던 이제 그런 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실적으로 복귀를 좀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4,800억, 4,900, 5천억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네. 좀 3월 달에 좀 50%좀 빠른 속도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오스템에서 그 수급이 이제 디오로 들어올 것이다, 그 자금이 이제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50% 올랐지만 더 갈 룸이 있다. 얼마까지 저희가 좀 네. 보면서 전략을 볼까요? 일단 저는 길게는 한 5만 원까지는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달음에 가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격 조정이라는 거는 뭐 무조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 4만 원 정도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느 정도 좀 음봉을 좀 보여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굉장히 좀 두꺼웠던 뭐 2만 원대부터 2만 원대 중반 정도의 그런 매물벽을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좀 오히려 좀 통과해 줬던 게 이건 더 좀 좋은 그런 효과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실적과 밸류의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차적으로는 한 30%의 업사이드 여력으로 이 부분을 좀 이 목표로 하는 이제 네. 그런 목표가를 좀 산정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오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조윤석 센터장의 종목 라운텍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어주가 정말로 이제 다양한 섹터에서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자 어떤 모멘텀이 또 이 주가를 올려줄 거다라고 보실까요? 네, 우선 라운텍 같은 경우는 AR, 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서 굉장히 강한 강소 기업이다라고 우선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품으로 보게 되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지만 주력은 엘코스
CMOS 중심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죠. 생산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설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팹리스 기업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의 업체들이 하지 못했던 이런 컨트롤러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눈과 굉장히 유사하게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게 이런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기술력이 가장 최상위권이다라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라고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면 AR, VR 쪽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핸드폰이나 TV 쪽 해상도보단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에서 라운텍이 갖고 있는 기술은 약 6000 ppi 수준의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탑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VR, AR 시장이 개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개화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파일럿 제품이라든지 신제품들을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침투하려는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라운텍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70% 정도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라운텍의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라운텍의 제품이 탑재될 수 없다는 숙명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운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특히 제일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목해 봐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이지만 그래서 오늘 추천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3월 말에 이제 10,000원을 넘어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살짝 눌리는 듯 싶더니 오늘 15% 이제 큰 양봉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좀 바라보고 갈까요? 네, 우선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차트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봉이 몇 개 없죠. 근데 최근에 빠진 것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락업이 풀렸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전부터 투자했던 기관들은 당연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어서 주가가 힘을 못 받았다. 근데 이 물량이 상당 부분 거의 대다수 시장에서 소화될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자마자 큰 폭의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수를 9,000원 위에서 현재 9,300원 정도 사이에서 잡아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000억대 중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산업 면에서 주가의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3,500억 수준까지는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의 최종 목표치는 아마도 12,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내어주는 최수창 파트너의 두산밥켓, 정경민 차장의 디오, 그리고 조윤석 PB센터장의 라운텍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함께 해주신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 조윤석 SK증권 서초센터 PB센터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앞타바이오입니다. 난치성 질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2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8% 급등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한 종목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이죠. 최근 최대 주주인 넥스턴 바이오의 지분 확대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무려 10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1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대성 하이텍입니다. 전기차 산업에 특화된 컴팩트 머시닝 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급등 후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2.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확인하시죠. 아남전자입니다.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기업이죠.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9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27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역시 5.8%까지 상승률 더 끌어올리면서 2,5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유압용 관이음쇠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3거래 연속 급등 후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현재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1위 테라사이언스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 3거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죠. 어제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현재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이 테라사이언스는 일단 내일 뭐 강한 시간에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 내용을 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 첫 번째 이 주식은 이제 건설 기계 장비 부품입니다. 근데 이 부품 회사로서 뭐 장비 들어가는 이게 이슈가 오늘 어떻게 보면 기계업종들에 나와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타긴 했는데 좀 이면의 다른 내용을 좀 짧게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회사에 공시에 가면 그동안에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해서 재매각해가지고 만기 전 취득하고 재매각하고 했던 이 반복된 행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전환가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지금 잔량도 꽤 많은데 이게 지금 전환이 돼서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CDS 홀딩스. CDS 홀딩스 최대 주주로 변경된 최대 주주가 최근에 슈센텍이라고 상표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관련된 경영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분명 지금 이슈를 타고 기술적으로 수급해서 한 번 더 내일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또 다른 이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살펴서 본다면 끼 있는 종목으로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비 발행과 전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최대 주주도 변경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하셔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3위 아남전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디오 제조업체죠. 최근 AI 스피커 관련 챗 GPT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3거래 연속 상승세인데요. 시간에서도 이 에너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아남전자는 지금 단기 반등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종가의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기술적 흐름상. 이슈는 이 회사가 이제 챗GPT로 연결했는데 사실 이 회사는 스피커 회사죠. OEM, ODM 받아서 스피커 생산하는 오디오 업체인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오디오가 어디로 많이 나빠요? 특히 삼성의 하만 이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전장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회사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받겠죠. 올 초에 아마 이제 그 페라리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에서 전장 사업 쪽에 뭔가 하겠다라고 이슈가 되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아남전자는 오늘 지금 시간에 거해서 약 5%, 5.8% 현재 시간에 움직이는데 직전 고점이 2,600원 약간 직전이거든요. 2,580원 정도 보이는데. 그 이상의 가능성의 마디 상승까지 단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를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 현재 시간에서도 강한 에너지 분출하고 있는 아남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유럽 증시 전해드립니다. 우선 중국 시장 먼저 보시죠. 상해 종합지수 0.2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선전성분 지수는 1.21% 파란불 켜내며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 0.15%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1분기 무역지표 호조와 단기성 이익 실현 움직임이 뒤섞여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중국 1분기 수출입 지표와 어제 발표된 1분기 금융 지표 등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늘 중국 증시의 매수세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한 종목들의 단기 이익 실현 움직임에 파란불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한편 중국 방역기구 연합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화장품과 여행업종도 지금부터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일 닥스 지수는 0.26% 빨간불 켜냈고요. 프랑스 깍그도 현재 1.05% 상승했습니다. 전일 독일과 프랑스 모두 미국의 3월 CPI를 소화하면서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 3월 CPI는 시장 컨센을 밑돌았지만 근원물 CPI가 높게 나옴으로써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미국 PPI 발표가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유럽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